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뭐 인센티브도 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임대냐 후분양이냐 이렇게 이제 건설사에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건설사 자체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한제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임대사업과 월세분양과 전환을 통해서 동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피하려고 그러는 입장인데 재정이 문제다.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다 자금 부담이 없었는데 상당히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건설사 입장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건설사 세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한제 적용은 제값을 받을 수 없어서 사업성이 상당히 고민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분양을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높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합원의 이득도 떨어지지만 건설사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다가 일반 분양용지를 85제곱미터 초과 699가구를 임대아파트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를 하남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호반건설에서 지금 이제 위례신도시에다가 굉장히 큰 거죠. 699가구를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거를 지금 이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임대 사업 자체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이렇게 초이스를 한 건데요. 부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대 아파트로 해갖고 자금력이 굉장히 좋아진 회사죠. 지금 이제 임대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 4년 임대 기간 만료 후에 후분양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시세 가격을 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분명히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 건설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분양가를 좀 기다렸다가 팔면 눈으로 보여지고 하니까 프리미엄까지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위례신도시 자체가 공공택지여가지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으로 방향을 건설사가 돌린 것 같아요. 입지하고 상품성이 우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피해보겠다라는 지금 목적으로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좋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추후 빠르게 사업도 될 수 있고 뭐 좋다고는 하지만 건설사 자체가 지금 이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게 지금 이제 후분양제라는 것을 좀 어떤 건지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파트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지금 분양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지고 나서 거의 다 지어졌을 때 분양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책정 기준을 2년 후에 시세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건설사들은 얘기하고 후분양 제도는 80% 이상 진행 후에 분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재건축 현장들이 돈이 좀 많은 건설사들이죠. 1군 업체들이니까요. 정부가 시장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재건축 조합 일반 분양가를 예상보다 밑도는 수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분양이랑 재건축의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낮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돈이 많죠. 반포주공 지금 1주구, 2주구, 4주구 같은 경우 조합이 원한다면 후분양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강조를 했던 적도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당시 조합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후분양제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대형 건설사들의 이야기인 거죠. 임대를 전환하고 후분양제도가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팽팽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력이 우선해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
이야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임대주택을 또 놔가지고 우리가 후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80% 공정이 됐을 때 일반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도를 또 벗어나는 제도가 뉴스테이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 놓고 나서 아까 호반건설이죠. 임대를 놓고 나서 나중에 후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4년 후에 분양을 하겠다. 이럴 때는 사실은 국가에서 지금 자금을 조달을 해줘야 됩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 그래서 지금 국가의 자금 조달 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임대주택을 할 때는. 근데 만약에 국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이 될 것이고, 서울에서는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보증금하고 월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공실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으로 분류된다. 건설 관계자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설사의 재정 확보가 핵심이고 정부 지원금을 줘야지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사가 보유한 현금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공사 대금을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공사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돈을 이제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이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충당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금을 높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4년 후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80% 공정에서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할 때 이자가 더 많이 감당되는데 다 조합원의 몫으로 이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면이 또 이중적인 면이 보이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국토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후분양제 자체가 80% 이상 짓고 분양하는 방식이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을 주겠다, 국가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정확한 건 얘기 안 했지만 국정감사 이후에 교통부하고 지금 한번 얘기를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견 업체들하고 지금 부닥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장점으로 한번 후분양제에 대한 장점을 한번 정리를 보면은 실물을 보고 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계약 후 단기 입주가 가능하다. 우리 전세 놔버리면 되잖아요. 뭐 중도금 뭐 이런 거 넣기 전에 전세 놔버리면 되니까 투자 금액은 덜 들어가는 면이 없잖아 있죠. 사실 초창기 때. 그리고 건설업체의 부도 폭리도 예방할 수 있고 투기 세력 개입도 방지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 부실 시공을 예방은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동감하고,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할 수 있고 적정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 후분양제. 근데 단점이 더 큰 게 뭐냐면 자금 부담이 가장 큽니다. 시공사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고 신용 등급이 낮은 중견사는 상당히 이제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서민들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다라는 결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중견 건설사들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어렵다. 우리는 그거는 사실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제도 도입에 앞서 가지고 금융 문제에 대한 해결과 또 계속 나오지만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후분양제의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조합원들이 좀 버틸 수 있고 이자 부분만 감당이 되고 건설사에서 그게 만약에 이제 옵션으로 들어와서 뭔가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려 방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서요. 나중에 후분양을 하는 데가 있으면 또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어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물론 분양가 얼마에 할지 모르겠지만 임차 들어갔다가 만약에 분양을 해준다면 시가에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